거기 그 다음에 자 시작하. 자 7월 13일 올려놓은 거. 7월 13일. 7월 13일에 그 문진의 종류라고 돼 있죠. 자, 저번 시간에 공부를 한 것은 우리의 안이비설신이 육근이 뭐가 같다? 한 일심에서 우리의 본래의 마음자리에서 육근이 분화가 되었다. 무엇 때문에? 무시리의 그 무명 때문에 분화가 되었는데 허공에 그릇을 놔놓은 것과 같다. 그런데 허공은 동그란 것도 아니고 세모난 것도 아니고 네모난 것도 아니다. 그 6개의 그릇 중에서 하나의 그릇만 공부가 잘 되는 하나의 그릇, 이근, 귀로 듣는 것, 이근만 확실하게 내가 그것을 공부를 하면 그 허공 6개 있는 그릇을 다 할 필요가 없고 하나만 이렇게 딱 드러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허공이라는 것이 이렇게 동그란 그릇에 있는 이런 모양이 아니구나. 전부 허공이라는 것은 이렇게 텅 비어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번 시간에 얘기를 한 것은. 그래서 귀, 문수보살이 이제 32가지, 그러니까 옴, 또 육근, 또 육진, 뭐 이렇게 쭉 해서 32가지의 그 공부 방편을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관세음보살이 공부를 하신 이 이근 원통을 문수보살이 가장 최고의 공부 방법이라고 딱 지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공부 방법, 이근을 가지고 공부를 해라. 이근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자, 이근은 뭐하고 그거죠? 귀는 소리하고 이렇게 상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눈은 그 색, 빛깔, 또 귀는 소리. 근데 이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소리인데 소리가 어떤 종류가 있냐. 소리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소리에는 크게 나누면 있는 소리가 있고 없는 소리가 있어요. 선원에 오면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좀 뭐라나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있는 소리는 듣죠. 뭐 소리라고 하죠. 근데 없는 소리도 소리다. 없는 소리도 듣는다. 이러면 좀 충격적이라요. 그리고 우리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체 있는 것도 봐요. 근데 형체 없는 것도 보거든요. 얘는 빈 공간을 봐요. 동시에 봐요. 동시에 보고 있다고. 근데 사람들은 빈 공간을 못 봐. 빈 공간을 못 봐. 이제 백봉 선생님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어떻게까지 법문을 하셨냐면, 저기 책상을 보려면 책상까지 빈 없는 거를 먼저 보고 책상을 안 보냐? 이렇게까지 법문을 하셔요. 그렇죠. 우리가 만약 책상이 이렇게 있으면 책상을 어떻게 봐요? 책상을 보려면 책상하고 내 눈하고 거리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 가운데 빈 공간이 있어야 책상을 인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눈은 밝고 어둠입니다. 또 이제 코는 코가 막히면 냄새 맡아요, 못 맡아요? 못 맡습니다. 코가 뚫려 있어야 돼. 우리 감기 걸리면 모릅니다. 냄새를. 그걸 통색이라고 해요. 색은 뭐냐면 막혀 있는 색, 막힐 색이고, 통은 뚫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쭉 나가는데, 요 소리는 크게 있는 소리가 있고 없는 소리가 있어요. 있는 소리를 동진이라고 해요. 없는 소리를 정진이라고 해요.
근데 있는 소리 중에 굴곡성이라는 게 있고 경직성이라는 게 있어요. 소리를 크게 나누면 있는 소리, 없는 소리. 있는 소리 중에서도 의미가 있는 것, 의미가 있는 소리, 의미가 없는 소리,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눠요. 의미가 없는 소리는 우리가 의미가 없는 말, 이런 거, 바람 소리, 짐승 소리, 종소리, 북소리, 새소리, 물소리. 우리가 빗소리도 많이 듣고 파도 소리도 듣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소리는 희노애락 감정을 유발을 시키지를 않아요. 그 소리를 들으면, 그래서 이렇게 소리 유튜브에 검색을 하면 백색 소리라고 하지요. 백색 소리라고 합니다. 그 백색 소리라는 것은 그 감정을 유발을 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노애락 감정을 유발시키지를 않는 건데, 이거를 이제 거기 보면 마이동풍 우이독경. 마이동풍은 귀에 스치고 지나가는 소리, 우이독경 속의 경일게, 소가 뭘 알아? 속의 경, 아무런 감정이 유발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하고, 의미가 있는 것은 조금 복잡합니다. 의미가 있는 것에서는 세속굴곡, 보리굴곡이라고 해서 세속적인 것과 또는 우리같이 지금 말하는 이 도리, 이런 이치를 말하는 이 의미가 있는 것 중에서 이걸 크게 나누면 둘로 나눕니다. 또 세속적인 그 소리 가운데서도 굉장히 번뇌를 일으키는 소리, 또 번뇌를 들어도 번뇌를 별로 안 일으키는 소리. 그래서 번뇌를 일으키는 힘이 희박한 것을 무력이라고 해요. 번뇌를 일으키는 힘이 강한 것이 유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고금의 문장 사물, 역사 문장 학술들과 이런 문장이나 학술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 것이나, 안 그러면 멀리 있는 부산, 미국, 또는 옛날, 또 자기에게 상관이 없는 거. 그래서 제일 우리가 그거 하죠. 강 건너 불교 구경한다. 막 LA에서 여의도 24배의 산불이 나고 해도 우리가 뭐예요? 별로, 참, 어떡하나? 이 정도지. 내 감정이 내가 만약 거기에 살면 큰일 나지요. 또 거기에, 내하고 관련이 좀 세게 있는 사람이 살면 또 감정이 또 좀 움직이죠. 그래서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상관없는 일을 평품을 하고 산란하기는 하나 번뇌를 막 증장을 시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번뇌를 일으키는 힘이 강한 것이 이게 팔풍이에요. 팔풍. 우리 팔풍, 부동, 진공, 덕 이렇게 되는데, 모든 욕심의 경계, 애욕, 탐욕, 마음으로 탐욕을 일으키는 것, 불평, 언짢은 말을 해서 마음으로 분노를 일으키는 것, 나의 면전에서 칭찬, 헐뜯는 것, 자기에게 절박하고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이롭고 해로운 말로서 기쁘고 성냄이 오르내리게 하여 희노애락이 나온다. 그것이 발동이 되면 정령을 상실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팔풍부동 진공덕이라는 이 말이 그 밑에 보면 팔풍 이렇게 돼 있죠. 마음을 동요시키는 8가지 바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진 중에서 동진 중에서 의미가 있는 것 중에서 번뇌를 강하게 일으키는 것이 팔풍입니다. 이익이 된다든지, 나에게 이익이 된다든지, 손해가 된다든지, 나를 헐뜯는다든지, 나를 칭찬한다, 내를 막 받든다든지, 또는 칭찬하고 막 축혀 세운다든지,
나를 비난하고 나무라든지, 또 내가 괴롭다든지, 또는 즐겁고 편안하다든지, 이렇게 되면 막 감정이 막 요동을 칩니다. 여기를 팔풍이라고 해요. 그래서 번뇌를 일으키는 힘이 강한 것이 팔풍입니다.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내 마음이 막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도리불곡이라는 것은 출세관법으로 어떤 진리에 대한 진리담, 진리의 얘기죠. 내도와 외도, 또는 자기의 내적인 도리와 외적인 도리, 사도와 정도, 알지 못하는 사이의 말에 따라 아르마리를 내고 의의하고 사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동진에 속합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도 동진에 속합니다. 여기에도 뭐라고 한다? 머물지 말라는 거지요.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아르마리를 내서 거기에 머물면 바로 동진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진에 자기가 소리를 들어, 우리가 있는 소리 없는 소리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그런데, 이 있는 소리에 팔풍에 내가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바로 그 듣는 마음자리에 있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공부하는 것이 그 동진에 흔들리지 않고 그 동진을 듣는 그 마음자리에 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안 됩니다. 저보고 누가 나를 막 비난하고 헐뜯으면 어떻게 돼요? 막 그냥 속에서 막 구물구물 막 올라옵니다. 막 심장이 뛰고 막 목이 마르고 막 그러죠. 또 나를 굉장히 축켜 세우면 또 마음이 움직입니다. 잘난치 않은 마음이 또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팔풍의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된다? 그 듣는 마음에 가 있는 거지. 새말귀로 말하면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이렇게 하면서 그 허공으로서의 나의 그 성품자리, 마음자리에서 딱 듣고 있어야 된다고. 백봉 선생님이 법문 중에 이 말 한마디로 사람이 사는데 멋지게 살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맨 몸뚱이 내 것이라고 해서 남이 또 어쩌고 저쩌고 말하면 거기에 휩쓸려서 경계에 휩쓸려서 그러다가 죽어버리면 그 끝이 원통한 일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근데 항상 나 절대성 자리에 딱 가 있어. 저기서 막 말을 해. 말을 하면 나는 나 절대성 자리에 딱 가 있어. 또 내가 말을 할 때도 내가 절대성 자리에서 말을 해. 일체의 경계에 휩쓸리지 않고 나의 본래의 성품 자리에 딱 가 있는 것이 진짜 멋지게 사는 거지. 이렇게 이제 법문을 하신 게 이 말 한마디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도 죽는다는 경계에 휩쓸리지 않고 어떻게 한다? 나의 불생불멸인 생멸이 없는 그 부동한 자리에 딱 있으면서 숨을 거둬버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갑자기 되느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공부를 꾸준히 젊었을 때부터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몸과 마음에 완전히 내가 박혀야 되는 거지요. 박혀야 되는 거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죽을 때도 어떻게 죽냐? 모습을 싹 굴리면서 죽으라는 거지요. 그래야 멋지게 죽는 거지. 멋지게 죽는 거지. 아이고 안 죽으려고 아둥거리고 바둥거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살 때는 어떻게 사느냐? 항상 내가 나의 성품 자리에 앉아서 온갖 모습을 다 굴리고 있어. 이렇게 살아야 진짜 멋지게 사는 거지. 멋지게 죽는 거지. 그렇게 멋지게 살고 우리가 멋지게 죽고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우리 다 모여서 공부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보면은 그 다음에 반문 공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매도 며칠이고 그거 제일 뒤에 올려놨지.
그거 그다음 보십시오. 반문 공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제일 제가 최근에 올린 거지요. 예예. 예예. 새말기와 반문 공부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그건데. 그러니까 자 몸뚱이가 무정물이다. 그러면 눈도 무정물이고 귀도 무정물이고 혀도 무정물이고 몸도 무정물이고 다 무정물이다. 그러니까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귀가 듣는 것이 아니고 입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되죠. 보림선언에 오면 다시 말을 하는데 제일 처음 배우는 것이 뭡니까? 몸뚱이는 성품이 없다. 요거 배우지요. 몸뚱이는 성품이 없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했을 때 안이비설심이가 성품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귀가 듣는 것이 아니다. 누가 보니? 볼 때 견성, 성품짜리, 들을 때 문성, 우리의 본래의 허공으로서의 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걸어가고 공부도 하고 화도 내고 또 자기도 하고 그렇죠?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밥도 먹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 우리의 성품자리가 무정물인 눈, 귀, 코, 혀, 몸, 우리의 몸뚱이를 굴린다. 그걸 먼저 배우지요. 배워서 자 백봉 선생님이 앉을 때는 비명비암인 바탕을 놔두자 이랬거든. 다른 말로 하면 동정의 성품을 낮추자는 거지요. 그러니까 문성을 낮추자라는 거지요. 반문 공부일 때는 문성을 낮추자. 그래서 지금 반문 공부를 채택해서 하는 겁니다. 비명비암인 바탕을 낮춘다.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잘 몰라. 비명비암인 바탕인 것은 바로 그 눈으로 보는 그 말하자면 견성, 보는 성품을 낮추자라는 것이죠. 성품을 낮추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문 공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반문할 뿐이다. 반문이란 말은 문성을 느껴 듣는 것, 즉 반문 문성이다. 듣는 마음을 문성이라고 한다. 우리는 육군, 육진, 육식, 오음, 육입, 12처, 18개가 모두 허망하고 인연도 아니고 가연도 아니고 모두 허망한 것이라고 기초 공부를 간단히 해왔다. 그러므로 모든 육진 경계는 본래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허망한 소리를 들으려고 하거나 끌려가지 않고 바로 소리를 듣는 그 자체, 소리를 듣는 주체성, 소리를 듣는 그 마음자리, 즉 문성을 챙겨서 돌이켜 듣는다. 소리를 듣는 마음을 반문만 한다. 문성은 바로 열애자이니 그 자리가 바로 분심이고 분성이고 각성이고 불성이다. 불성자리, 각성자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문성 그 자리가 바로 불성, 각성이다. 반문이란 말은 반조자성과 똑같은 말이다. 듣는 마음을 돌이켜 듣는다. 조사 선문에서 자성을 반조하라는 말씀을 하셨다. 반문 문성이 바로 반조자성이다. 신신명의 해명자조나 달마대사가 말씀하신 반신일법 충석진의 마음을 안하는 이 법이 일체를 다스린다. 전부 다 반문 공부이다. 반문은 문성을 돌이켜들어 반문하는 것이다. 말만 다르지 다 똑같은 내용이다. 마음이란 무엇인가? 소리를 들을 줄 아는 문성이 바로 마음이다. 문성이 바로 관하는 관심도 되고 본심도 되고
열애장도 되며 문성을 방문한다는 방문이 단조, 자조, 방심이 다 같은 말이다. 성중에서 화두를 드는 방법을 만들었는데 화두를 들어서 화두에 의해서 들어가니까 간접적인 수행이다. 그러나 방문 공부는 직접 자기 마음 소소영영한 자리, 바로 문성 자리,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자리, 직접적인 방법이다. 예, 그것까지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반문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반문 공부를 할 것인가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반문만 하라. 그냥 오직 반문만 하라. 또 들으라고 하니까 왜 허공으로 써있나 허공으로 써있나 허공으로 써있나 그거를 자꾸 하라고 하는지 나중에 하면서 이해를 할 것입니다. 지금 이제 지금 제 소리가 나고 또 뭐 바깥에 소리가 나고 소리가 난다. 그러면 이제 진짜 이제 반문 공부는 어쩌면 소리가 날 때 소리를 듣는 그 마음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이거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냥 마음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게 말도 못하게 따라갑니다. 소리를 말도 못하게 따라가니까 허공으로 써있나 허공으로 써있나 허공으로 듣는 그러니까 말하는 그 성품하고 듣는 성품이 하나거든요. 거기에서 그냥 하나가 되도록 일념이 되도록 힘을 얻어야 돼요. 힘을 얻으면 좀 소리 나지요. 차소리 윙 나지요. 차소리 날 때 이 소리를 어떻게 듣는가를 본인이 터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빗소리도 들려주고 파도 소리도 들려주는데 대부분 빗소리, 파도 소리를 어떻게 듣는지를 몰라. 듣는 방법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근데 듣는 방법을 뭘 가르쳐 줄 수가 없어. 자기가 들어야 되는 것이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허공으로 서 있나 허공으로 서 있나 그걸 하면서 듣는 것이 도대체 뭔가를 자기가 깨달아야 되는 거지요. 터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문이란 말은 무엇이냐? 반문, 문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성품, 듣는 마음, 문성이 그 마음이라고 했죠. 성품자리라고 했습니까? 뭐 견성, 문성, 각성, 지성이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 기능에 따라서 단어가 달랐다 뿐이지 그 마음자리를 의미합니다. 마음자리를 성품자리. 우리는 이때까지 그 밑에 듣는 마음자리를 문성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안이비설신이 육근, 색성향 미촉법, 육진, 안식, 이식, 비식 이렇게 해서 육식, 그 다음에 색수상행식 오음, 그 다음에 안입, 이입 해가지고 육입, 그 다음에 육근과 육진을 합쳐서 12초, 그 다음에 육근, 육진, 육식을 합해서 18개. 이것이 몽땅 다 얘기를 하면 상대성이거든요. 우리 도림선언 버전을 하면 상대성이에요. 모습이에요.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으니까 뭐다?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에요. 인연이라는 것이 무엇이 합쳐서 된 것을 인연이라고 하고 자연이라는 건 본래 그대로 있는 것을 자연이라고 하는데 헛것이니까 인연이다 자연이다 말할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1번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허망한 것이라고 기초 공부를 단단히 했기 때문에 소리는 허망한 것이죠. 육진경계에 속하니까 헛것이니까 소리를 모든 육진경계는 본래 허망한 것이라서 허망한 소리를 들으려고 하거나 끌려가지 말고
바로 소리를 듣는 그 자체, 소리를 듣는 주체성, 소리를 듣는 그 마음자리, 문성을 챙겨서 돌이켜 들어라. 소리를 듣는 마음을 반문만 해라. 그 마음자리. 우리 보림소는 버전으로 내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상대성은 절대성의 작용, 나툼, 씀이라고 했어요. 그죠? 절대성과 상대성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상대성은 생멸이 있어요. 절대성은 불생불멸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절대성과 상대성, 절대성은 진짜고 상대성은 가짜예요. 그래서 가짜다, 이거는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상대성이 어디서 나왔어요? 절대성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상대성도 백봉 선생님 그 언어로 따지자면 상대성도 허공성, 절대성도 허공성. 그런데 이거를 좀 더 풀어서 말을 하면 상대성도 열애정, 묘진여성, 우리의 불성자리, 또 절대성도 불성자리예요. 상대성도 불성자리, 절대성도 불성자리. 그래서 법문을 하시기를 절대성을 모르면 상대성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상대성은 알고 절대성을 모른다 이래 생각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성을 모르면 상대성을 알 수가 없다. 이거는 더 어려운 말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처음에는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지요. 그게 기본적으로 쫙 깔려야 돼. 이것이 환이다. 왜냐면 우리는 항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범부는 우리 같은 중생들은 오음, 색수상행식, 육근, 안이비설신이, 육진, 색성향 미촉법을 어떻게 한다? 맨날 있다고 생각을 해. 실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 맨날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러죠? 또 이승은 어떻게 해요? 맨날 공하다고 해. 없다고 해. 있는 거 아니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죠? 양변에 떨어져 있는 거죠. 양변에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있다라는 데에 계속 매몰이 되어 있죠. 있다라는 그 말하자면 뒤바뀐 생각으로 모든 것을 모순놀이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는 그 방편을 통해서 뭐 한다? 그것이 본래 실체가 없어서 거기에 머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모습 공식을 정말로 열심히 해야 돼요. 정말로 열심히 해서 이 1차의 내가 보고 듣고 하는 이것이 전부 다 그 연기로 일어나서 그 자체는 공성이라는 것을 거기서 한번 일단은 실질적으로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상대성은 상대성의 재료가 절대성이거든. 중냄비처럼 상대성의 재료가 절대성이에요. 그러면 뿍뿍뿍 지금 모습이 막 나타났다고 해도 그것을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니죠. 절대성 그대로, 상대성 그대로 절대성으로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이제 자꾸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몸뚱이 이대로 뭐다? 허공으로서 나가되는 거지. 우리는 지금 공부를 도반들이 공부하는 거 보면 절대성 자리가 따로 있고 몸뚱이가 따로 있어서 절대성을 자꾸 거머쥐려고 해. 절대성은 거머쥘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몸뚱이 이대로 몸뚱이 재료가 뭐예요? 절대성이에요.
몸뚱이 재료가 절대성이에요. 이 몸뚱이는 절대성의 열여장 묘진여성, 우리의 불성자리의 스미, 나툼,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몸뚱이 이만 이대로 허공으로서의 나예요. 그러니까 세수할 때도 허공으로서의 내가 한다야. 몸뚱이가 뭐다? 몸뚱이 재료가 뭐다? 바로 절대성. 몸뚱이 재료가 바로 성품자리라. 몸뚱이가 따로 어디서 뚝 떨어져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새말귀를 잡을 때 어떻게 잡아야 되나? 몸뚱이 이만이 이대로 그냥 절대성의 재료니까 그냥 절대성 자리가 굴리는 것이지. 근데 그렇게 되려면, 그렇게 마음이 확 돌아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습 공식에서 일단 이 모습이 실체가 없다는 것이 확연히 자기가 기초를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초 안 잡고는 맨날 모습에 끄달리다가 볼일을 다 봐. 그래서 모습이 실체가 없는 걸 확실히 알아. 실체가 없지만 이것이 다 절대성의 작용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일체의 모든 이런 상대성은 뭐다? 자심소연이다. 내 마음자리가 나타난 바다. 자심소연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그래서 일체의 모든 것은 안과 밖이 없어요. 그냥 내 마음자리가 나타난 바예요. 다른 말로 하면 스미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새말귀가 가능한 것이죠. 운전을 하고 가면 그냥 허공으로서 내가 운전을 해. 근데 이거를 이제 백봉희 선생님이 이제 처음에 이제 이거를 가리키려고 하다가 보니까 허공으로서 내가 무정물인 손으로 운전을 한다. 요렇게 가르치시는 거죠. 요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내 몸뚱이 재료가 뭐예요? 절대성이에요. 그냥 허공으로서의 나예요. 그래서 그냥 허공으로서의 나예요. 몸뚱이 이만이대로 허공으로서의 나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도 뭐요? 허공으로서 내가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화가 본래 실체가 없다는 걸 알아야지. 근데 이제 보통은 어떻게 하느냐면 화를 내는 내가 있고, 왜냐면 몸뚱이를 내라고 하니까, 또 나라는 그 아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있고 화가 있어. 두 개가 막 이렇게 되지요. 근데 몸뚱이도 이 성품의 작용이고 화도 성품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화를 내는 거예요. 허공으로서 내가 그냥 화를 내는 거라고. 그렇게 하면 화에 들어앉지를 않죠. 실체가 없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단지 작용일 뿐이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서 이 절대성과 상대성이라는 것을 굉장히 잘 알아야 돼요. 처음에는 절대성은 진짜, 상대성은 가짜.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것을 어리둥절 그냥 비실비실 이렇게 알면 안 돼. 그래서 절대성은 가짜. 절대성은 진짜. 상대성은 가짜. 이것이 자리를 잡아야 그 다음에 상대성의 재료가 절대성인 것을 알고, 자, 상대성 그대로 절대성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여기에서도 우리가 또 한 번 내가 얘기를 하는데, 보림선언에 오면 공보의 윤곽과 바탕을 얘기를 하지요. 공보의 윤곽과 바탕이 뭐냐? 첫째, 온뚱이는 성품이 없다. 둘째,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내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그리고 비명비암인 바탕을 놔두자. 이거거든요. 이게 공보의 윤곽과 바탕이거든요. 공보의 윤곽과 바탕이에요. 그런데 처음
몸뚱이는 성품이 없다. 이런 거를 그냥 막 넘어간다. 몸뚱이 성품이 없는 줄 알아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굴린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거를 모습 공식에서 몸뚱이가 성품이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기초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도 말인데, 육근, 육진, 육식, 오음, 육입, 12처, 18개가 본래 허망하기 때문에, 본래 가짜야. 자체성이 없으니까 이것이 뭐 인연으로 생겼다, 뭐 처음부터 생겼다, 자연으로 생겼다, 이는 말 자체가 들러붙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허망한 것이라고, 뭐다? 우리가 기초 공부를 단단히 해왔다라는 겁니다. 단단히 해왔어. 그러므로 육진 경계가 전부 헛것이야.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어. 육진 경계 중에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뭐죠? 소리죠. 소리죠. 동진, 정진. 있는 소리, 없는 소리. 의미가 있는 소리, 의미가 없는 소리. 번뇌를 일으키는 강력한 그 팔풍의 그 소리, 또 별로 강 건너 불러보는 그런 소리. 이런 것들이 다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허망한 소리를 들으려고 하거나 끌려가지 않아요. 왜? 소리라는 것이 모습이죠.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으니까 그 소리를 듣는, 우리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마음, 그 성품자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성품자리에 있는다. 소리를 듣는 마음자리에 있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새말기하고 똑같아. 새말기도 뭐예요? 온갖 모습을 다 굴리지만 어디에 있어요? 본래 우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마음자리에 있는 것이거든. 똑같아, 이게 보면. 그래서 문성은 바로 열애장이니 그 자리가 바로 본심, 본성, 각성, 불성. 불성자리, 각성자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문성 그 자리가 바로 불성, 각성이다. 여러분들이 계속 깨달으려고 하잖아요. 깨달으려고 해요. 뭐를 깨달아? 내 마음자리를 깨달으려고 하고 있어. 내 성품자리를 깨달으려고 하고 있어. 그러면 듣는 그 문성자리, 그 소리에 끌려가지 말고 소리를 듣는 그 마음자리에 내가 계속 부동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깨달음이 오겠지요. 마음을 깨달으니까, 성품을 깨닫는 거니까.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깨달음에 대한 환상을 가지지 말으라, 이 말입니다. 마음을 깨닫게 되면 그렇게 문성을 듣는 그 소리에 끌려가지 않고 내가 계속 듣는 마음자리에 가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마음이 굉장히 밝아져요. 이 밝다는 것을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걸 명료라고 하는데, 밝아서 묘는 아주 잘 아는 것을 명료라고 하는데, 마음이 본래 밝은 것이지만 내 마음이 굉장히 밝아져요. 그래서 나중에 무엇을 한다? 빛을 넣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회광반조라는 게 있어요. 회광이라는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을 광이라고 해요. 빛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회광반조니까 그거 빛을 돌이켜서 어떻게 한다? 반조. 돌이켜서 반조. 비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마음이 되게 어두워져 있어. 마음이 되게 어두워 있단 말이죠. 왜? 송창훈 씨 왜 어두워져 있지? 마음이? 계속 모습에 계속 끌려다니니까. 자, 지금 문성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소리를 듣는 마음에 가 있지 않고 어디에 간다?
맨날 소리에 끌려다니면서 온갖 거기에서 파생상품을 막 일으켜. 탐진치를 막 일으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마음이 본래 밝은데 마음이 그냥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속성은 본래 밝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소리에 끌려가지 않고 소리를 듣는 그 마음자리에 계속 있으면 자기의 본래의 빛을 회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백봉 선생님이 이렇게 나의 성품자리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되밝힌다. 밝힌다라는 게 명이거든요. 본래 명이야. 명인데 지금 어수룩해 갖고 있어. 암이 돼 있단 말이죠. 암이 돼 있으니까 이것을 되밝힌다라는 겁니다. 나의 성품자리를 밝힌다 이렇게 안 하죠. 백봉 선생님 어떻게 해요? 되밝힌다. 본래 밝은 자리야. 밝은 자리인데 계속 팔풍 그 소리에 끌려가서 온갖 탐진치, 분별, 망상 또 파생상품을 막 일으키니까 마음이 그냥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어두워진 것을 내가 소리에 끌려가지 않고 그대로 그 마음자리에 있으면 밝혀지는 거지요. 그래서 새말귀를 하면 본래의 그 마음자리에 내가 계속 있으면서 모습을 굴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마음이 밝혀지는 거지. 새말귀를 하면 허공으로서의 내가 말을 한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걷는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일한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잠잔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공부한다. 그러니까 내 마음자리를 바로 관심, 바로 보고 반조, 바로 비추고 되돌아서 비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반문이라는 말은 그래서 문성이 바로 열애장 자리, 본심, 본성, 각성, 불성. 그래서 나는 깨닫고 싶다. 그러면 나의 성품자리를 깨닫고 내 마음자리를 깨달으니까 새말귀를 하거나 반문 공부를 하면 깨달을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죠. 내가 바로 내 마음자리, 성품자리를 바로 직지를 해버립니다. 바로 가리키고 있으니까. 그래서 반문이란 말은 반조자성과 똑같은 말이라는 반조자성하고 똑같은 말이죠. 반문이라는 말은. 왜냐면 꼭 듣는 문성자리에 계속 있으니까 비추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비춘다라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을 관심도 같은 말이고 여기 지금 하는데 그래서 조사선문에서 자성을 반조하라. 되돌아 비추라. 반조, 되돌아 비춘다는 것이 바로 반문, 문성과 같고 새말귀와 같다 이 말입니다. 새말귀 지금은 우선 공부하는 사람이 새말귀가 뭔지를 몰라서 못해. 그지요?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지만 새말귀에 다가오지를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꾸 공부를 하다가 보면 새말귀가 어떤 건지 이제 이해를 슬슬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백봉 선생님이 우리 이 말 한마디에 새말귀 제가 이렇게 뽑아 놓은 거 있죠. 선생님 보면은. 그걸 이해를 할 것이라고. 이제 앞으로는. 그러니까 그것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반문 공부를 해보면 새말귀가 어떤 건지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새말귀는 깨닫기 전에도 그 마음자리에 가 있는 거지요.
또 마음자리를 깨달은 후에도 계속 그거를 가지고 보임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전 오후 수행이 다 된다고 백공 선생님이 얘기를 해 놓으셨는데, 이게 그래서 자성을 반조하라 이렇게 했단 말이지. 조사가 반문문성이 바로 반조자성이 되고, 신신명의 허명자조, 허명자는 텅 비어 밝아. 허명이라는 것은 바로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허명, 텅 비어서 밝은 것이 바로 마음을 얘기를, 마음의 그 어떤 그 특징을 얘기해. 허명이라면 마음자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명자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스스로 비추는 거지요. 지금 허명자죠. 달마대사가 말씀하신 관심일법 총섭제, 마음을 관하는 이 법이 재행, 일체를 뭐라 하나? 다 총섭,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일법, 이 반문 공부가, 이 반문 공부 안에 육바라밀도 들어있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다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전부. 그래서 이 반문은 문성을 돌이켜 들어 반문하는 것이다. 말만 다르지 다 똑같은 것이다. 지금 반문, 문성을 내가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해되시는 분은 이렇게 좀 해보십시오. 이해되시는 분은 한번 해보십시오. 문성이라는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냐? 소리를 듣는 마음이에요. 소리를 따라가는 마음이 아니고 그는 망심이에요. 소리를 듣는 마음이에요. 어떤 소리가 오든지 그 소리를 듣는, 우리로 말하면 바탕에 가 있는 거지요. 바탕, 성품 또는 허공, 거기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마음이란 무엇인가? 우리 마음 공부한다, 마음을 깨닫는다, 깨닫는다는 것은 결국은 마음을 깨닫는 겁니다. 깨달음이 깨닫는데, 뭘 깨닫는데? 이러면은 뭘 깨닫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 이러면 곤란해요. 곤란하다고. 내가 깨달아. 뭘 깨달아? 내 마음을 깨닫는 겁니다. 내 성품자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이 깨닫는다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하고 가까이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멀리 있는 거 아니죠. 왜? 소리를 듣는, 있는 소리 없는 소리를 듣는 그 마음을 깨닫는 거거든. 그 성품을 깨닫는 것이거든. 그 성품이다 하면은 또 성품이 뭐 따로 있고 말 아니죠. 성품이 바로 마음이고, 마음이 바로 불성이고, 불성이 바로 각성이고, 다 이렇게 법신이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 그래서 보면은 밥 한 숟가락 떠먹는 동안 마음이 가라앉으면 허공에 칠보탑을 세우는 것보다 낫다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밥을 먹는데 허공으로서의 내가 밥을 먹는다. 그래서 밥을 먹는데 따라가지 않고 밥을 먹는 그 성품자리, 마음자리에 딱 있으면 이 성품자리는 불생불멸이지요. 생멸이 없는 자리죠. 그러니까 허공 중에 칠보탑은 생멸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낫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밥 한 숟가락 먹는 동안 그 마음이 가라앉으면, 이렇게 이제 가라앉는다라는 거 바로 그 성품자리의 그 상태를 말하는데, 가라앉으면 이 사람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죠. 그렇죠. 무엇이 공부인지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허공 중에 칠법탑 세우는 것보다 낫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소리를 들을 줄 아는 문성이 바로 마음이다. 문성이 바로 관하는 관심도 되고 본심도 되고 열애장도 되고 문성을 반문한다는 반문이 바로 반조, 돌이켜서 비추는 것, 자조, 스스로 비추는 것, 관심, 마음을 찍지 않은 것, 마음을 보는 것, 다 같은 말이라. 그러니까 이제는 걱정할 것이 없어. 왜 걱정할 것이 없냐? 내가 지금 반문 공부하는 것이 곧 관심도 되고 또 반조도 되고 자성을 되밝히는 것도 되고 다 되는 거네. 새말기가 바로 이거하고 같단 말이지. 그러니까 선종에서 화두를 드는 방법을 만들었는데 화두를 들어서 화두에 의해서 들어가니까 이거는 뭐야? 간접적인 수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맨날 뭐라고 하셨냐면 이 새말기는 직접적인 방법이야. 직접 제트기 타고 가는 공부 방법이다. 이건 직접적인. 그 둘러서 가는 방법에는 무영아, 니 그거 이 말 한마디 할 때 그 얘기 그 봤지? 그 구절 봤지? 그 구절이 바로 이 말이거든요. 바로 관심. 그 다음에 관심, 직지. 바로 마음을 가리키는 거. 자조, 반조. 그러니까 직접적인 방법. 마음을 바로 가리켜버려. 왜? 허공으로서인데라는 그 성품자리, 마음자리가 마음자리를 바로바로 어떻게 한다? 바로 지금 비추고 있는 거지요. 허공으로서인 내가 걸어간다. 허공으로 내가 말한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하네. 허공으로서의 내를 또 잡는 놈이 또 있네. 그러면 두 개가 되지요. 분별이 됩니다. 처음에는 상대성은 가짜야. 절대성이 진짜야. 요거를 충분히 공부한 다음에 나중에 가면 상대성의 재료가 뭐라고요? 절대성이죠. 그래서 절대성과 상대성이 둘이 아니라 능엄경에도 나오지요. 육근, 육진, 육식이 바로 열애장, 묘진여성이라고 나오지요. 그러니까 요것이 바로 절대성자리라. 절대성과 상대성이 둘이 아니라. 그러니까 몸뚱이 이대로 허공으로서의 나라. 지금 요거 이대로 뭐다? 허공으로서의 나라. 그래서 새말기 그 팜플렛에 제일 밑에 저거는 허공으로서의 내가 허공으로서의 모습을 잘 굴립니다. 그렇게 해놓은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새말기를 하면 바로 직지 않는 것이 된다. 바로 반문 공부하고 똑같은 것이 된다. 이제 그 다음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 추석 세고 난 다음에 이게 오늘 이제 이 정도로 하고 백봉 선생님 다음에는 새말기 안내서에 있는 백봉 선생님 법문하고 지금 여기 나온 거하고 비교를 해서 그럼 새말기가 이 반문 공부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화요일도 빠지지 마시고 특히 새말기 모임에 있는 분들은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